최근 미군 기지 이전과 고덕 국제 신도시, 대기업 단지 입주 등으로 각종 호재가 몰린 평택시 일대.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것은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각광받고 있는 평택시 신장동 렌탈하우스. 미군을 상대로 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평택 미군 렌탈 시장 그 현장은 어떤지 박찬웅 대표와 함께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오산 공군기지 정문 앞 신장동 로데오 거리. 오후 시간이라 일을 마친 미군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앞으로 상주하는 미군이 크게 늘게 되면서 이 일대 렌탈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에게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봤는데요. 그러게 이제 외부에서 건설 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오시는 것 같고, 서울에서도 뭐 버스, 미니버스 동원해서 뭐 이렇게 렌탈하우스 이런 거 투어가 생길 정도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씩 뭐 한 채씩 생길 정도로 이쪽 부대 주변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를 찾아가 평택 렌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상담한 건수만 한 5건수 정도 되고요. 요새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매달 일정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 렌탈하우스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렌탈하우스의 수요층은 누군지, 렌탈료는 얼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일단 부대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필요로 하시잖아요. 근데 부대 안에는 실질적으로 군인만 지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국방 관련된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집을 필요로 하세요. 그러면 네. 질문인데 네. 꼭 군인이 아니고 네. 그런 그게 자기 미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네, 그런 분들도 나오세요. 분들도 이런 지원 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편하게 말씀드린 군무원들. 그분들이 군무원이고 네, 네, 네. 그 어떤 그 렌탈료 차이는 없나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오히려 더 군인들보다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하사 계급 분들 예를 들면요. 153만 원이 이제 싱글분 기준으로 나오는 금액이라면 가족분들은 같은 계급인데 170만 원이 나오세요. 많이 네.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그 군인분들이 매달 월세 말고도 공과금으로도 지원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공과금으로 싱글분들은 $700 정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은 $1,000 정도 나오세요. 실제로 로데오 거리에선 가족 단위의 미국인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렌탈료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기에 이 시장을 안정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군인들한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요. 그 군인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그 월세를 매달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렌탈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군을 상대로 하는 렌탈하우스의 관리와 운영. 그렇다면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미군을 직접 상대해야 되고 네. 뭐 월세도 받아야 되고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존재를 하고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최대한도로 그 손님분들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일단 그 집에 이제 나갈 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손님분들이 이사를 나가실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그 군인이 이제 후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부동산들에서. 타집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이거만큼 적합한 상품이 없죠. 네. 렌탈하우스 관리 운영의 모든 것을 미군 협약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오산 공군기지에 인접한 신장동 일대를 직접 돌아봤는데요. 새롭게 지어진 신축 렌탈하우스들과 한창 공사 중이거나 터파게 하는 현장들도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걸으며 렌탈 시장 상황을 보다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신장동 일대가 구도심이다 보니까요. 엄청난 수요 대비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여건 등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탄탄한 수요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렌탈하우스의 공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이요. 군인들이 요구하는 집이 기본적으로 방이 3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제공됐던 집들은 방이 이제 2개짜리 집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3개짜리에 있는 집들이 거리가 조금 더 있더라도 그런 집들은 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네. 작으면 뭐 네. 부대 앞이고 뭐 의미가 없네요. 네, 작으면 그래서 공실이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좀 충족이 되는 주택들이 그동안에 좀 적었던 반면에 지금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집들은 그런 조건들을 갖춘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럼 미군들이 원하는 렌탈하우스의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쪽에서 특별히 이제 인기가 많은 거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좀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게끔 뭐 바베큐 시설이라든가 운동하는 이제 시설이 준비된 그런 공동주택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평택 신장동 일대를 직접 돌아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평택 미군 렌탈 시장이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확실하게 보장되는 임대 수익률, 관리의 용이성까지 갖춘 최적의 투자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돌아보니 정말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는데 또 많은 공급도 있어요. 또 재밌는 건 공실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역 공인 리얼티 공인 중개분들 도움을 받아봤으니 공실이 나눈 이유의 첫 번째 기준, 그리고 저도 돌아보니 첫 번째 기준은 면적, 작은 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집과 안 나가는 집 구분이 있죠. 근데 이제 잘 나가는 집과 안 나가는 집 구분을 따지다 보니 이 상업 지역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상업 지역에도 많은 고민들이 오피스텔 형식으로 구공부를 하는데 이 오피스텔 형식 공급이 좁은 땅에 밀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작은 주택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상업시설 뒤에 보듯이 여기 로데거리인데 가까우니까 편의시설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상업시설이 로데거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뭐 엄청난 로데거리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상업시나 평택에서 물건 하실 때 이 면적균을 보시면서 상업적 물건들을 오히려 더 유독 그 면적균을 잘 살펴봤으면 하는 게 이번 상업적 둘러본 마지막 팁이라 볼까요? 그렇습니다.